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특히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죠. 하지만 막연하게 오래 산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건강하고 활기차게 내가 하고 싶은 그것들을 다 하면서 100세까지 사는 삶, 정말 꿈만 같지 않나요? 오늘은 바로 그 꿈 같은 삶을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의 특별한 비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에 대해 편안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이야기, 거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도 가득하니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100세 장수의 문을 함께 열어볼까요?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의 습관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장수는 오로지 유전이 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해요. 물론 타고난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117세까지 사셨던 세계 최고령자 마리아 브라냐스 모레라 할머니의 사례를 보면 심장과 뇌세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한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낮은 염증 수치, 그리고 원활한 콜레스테롤 및 지방 대사 능력이 확인되셨다고 해요. 이러한 유전적인 특성들이 할머니의 장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끝 부분의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짧은 경우 오히려 세포 분열을 억제하여 암 발생률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자체적인 암 예방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유전적인 우수함이 장수에 기여한 건 분명하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 유전자가 분명 장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학자들이 이런 좋은 유전자의 효과를 모방하는 약물 개발 가능성까지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유전적인 요소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미래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상상만 해도 대단하죠?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에 집중해야 합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이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타고난 유전적인 이점만큼이나 중요한, 혹은 어쩌면 유전자를 뛰어넘는 공통된 생활 습관들이 발견되거든요. 이 습관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삶의 질을 유지하며 장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여러분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식습관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100세 장수 어르신들이 식탁을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바로 소식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111세 남성분께서도 자신의 장수 비결로 소식을 꼽으셨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고 소화액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과식하게 되면 몸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것보다는 늘 약간 부족한 듯, 그러니까 배가 80% 정도만
찬다는 느낌으로 드시는 습관이 장수의 비결 중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소식하는 습관은 소화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무엇을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수 지역으로 꼽히는 곳들의 공통된 식단이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채소, 과일, 콩류, 통곡물, 견과류를 풍부하게 섭취하고 주로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사용하며 생선과 닭고기 같은 흰살 고기를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특징이죠. 붉은 고기 섭취는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식단은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리아 브라냐스 할머니께서는 매일 요구르트를 3번씩 드셨다고 하는데 이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 소화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장 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할머니의 식습관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100세 어르신들이 식습관도 한번 살펴볼까요? 104세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아침에 달걀 반숙, 우유, 사과 등을 드시고 점심과 저녁에는 고기 단백질을 꼭 챙겨 드신다고 해요. 특히 70세 이상부터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단순히 살이 빠지지 않도록 먹는다는 것을 넘어 근육량을 유지하고 신체 활력을 높이는데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100세인들이 독특한 식습관도 눈에 띄는데요. 바로 삶은 고기를 즐겨 드시고 나물을 데쳐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기를 삶아 먹으면 불필요한 기름기를 줄일 수 있어 혈관 건강에 좋고 나물을 데치면 질겨서 섭취하기 어려운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채소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결국 균형 잡힌 식단과 소식 그리고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는 지혜가 장수의 핵심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이야기 같지만 100세 장수 어르신들이 공통점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변함없는 부분입니다. 흡연과 과음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이니까요. 담배는 폐뿐만 아니라 전신의 혈관과 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술 역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간 질환, 췌장염, 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뇌 기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 한 방울의 술도 해롭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음주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이겠죠? 술자리가 불가피하다면 약속을 줄이거나 마시더라도 음주량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이미 시작했다면 과감하게 끊는 것이 건강한 장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만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소화 불량 등 신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00세 장수하신 분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조절하고 풀어내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분은 텃밭을 가꾸면서 흙을 만지고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또 어떤 분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너무 쌓아두지 않고 적절히 해소하는 자신만이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소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 또한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활발한 사회 활동입니다. 혼자 고립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이 장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과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정신 건강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100세인들 중에는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활동이죠. 또 단순히 교류를 넘어 두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낱말찾기, 퍼즐, 스도쿠, 카드놀이, 바둑이나 장기 같은 두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지적 호기심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태도는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결합될 때 더욱 시너지를 발휘하여 정신적 활력을 오래도록 유지시켜 줍니다.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100세 장수 어르신들은 대부분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외출하는 시간 등이 비교적 일정한 편이라고 해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몸이 기억하는 리듬을 유지함으로써 신체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규칙적인 생활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며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훨씬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반응할 것입니다. 주말에도 너무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 꼭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격렬한 활동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100세 어르신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일 집에서 정원이나 텃밭을 가꾸면서 흙을 만지고 햇볕을 쬐는 활동은 육체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까지 불어넣어 줍니다. 동네 주변을 산책하거나 버스 한두 정거장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것처럼 가볍지만 꾸준한 활동이 핵심이죠. 어떤 분들은 구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매일 언덕을 오르내리는 것이 저절로 낮은 강도의 등산 운동이 된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무리하게 운동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춰 지속 가능한 수준의 활동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연성을 높이는 스트레칭이나 균형 감각을 키우는 가벼운 맨손 체조 등도 장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계속 움직여 활동성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것처럼 작은 습관 변화들이 모여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7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100세까지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슬픔과 고난을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장수 어르신들은 그런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유지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장수의 비결 중 하나라는 거죠. 세상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보여주고 계신 거죠. 또한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즐겁게 생활하려는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주 웃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건강한 장수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00세 장수하신 분들의 7가지 공통 습관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식습관, 금연절주, 스트레스 관리, 사회활동, 규칙적인 생활, 꾸준한 운동, 긍정적인 태도 어떠세요? 듣고 보니 생각보다 특별하거나 거창한 것들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간과했던 소중한 습관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습관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수를 위한 몇 가지 추가적인 팁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만성 질환 관리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은 우리의 건강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질환들을 미리 예방하고 만약 진단받았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장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혈당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인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고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고 식사 시 채소를 먼저 섭취하여 포만감을 높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신장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지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신장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신장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산 수치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은 퓨린이 많이 든 음식, 내장류, 등푸른 생선 등이나 과당이 높은 음료를 통해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요산 수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유전적인 요인과 우리가 매일 만들어가는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우리 몸에 좋은
영양을 공급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신체, 활력을 유지하며 활발한 사회 활동을 통해 정신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만성 질환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100세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한다면 너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오늘 배운 습관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식사에서 채소를 평소보다 조금 더 추가하거나 퇴근길에 버스 한두 정거장 먼저 내려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혹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을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꾸준히 모여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바꿔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100세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팁들을 가득 담아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